요거는 뭐 14회도 그렇고 13회도 그렇고 22번이 좀 쉽게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이거 많이 봤던 패턴이야. 최고 차이 계수가 1이고 F0이 0인 사치함수. 이거는 진짜 니네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자주 써먹는 개념이니까. 0이 아닌 상수 K에 대해서 절대값 fx는 x가 K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0이 아닌 상수 K에 대해서.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랬잖아. F0은 반드시 0인데. 그리고 절대값 fx가 마이너스 f3과 같아지도록 하는 점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그림 자체가 자, x가 k에서만 미분 k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뭐야? 이게 그 값이 하나의 뾰족한 지점이 한 군데 형성이 된다는 거야. 사차함수 그래프는 결국 그런 상황들은 이런 거밖에 없다겠지. 아니면 이런 거. 나머지는 다 꺾이는 지점이 두 군데 생긴다겠잖아. 그래서 상황이 이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그려져서 절대값을 씌워서 이렇게 나타났는데 절대값 fx가 마이너스 f3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f3이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f3이 여기 있어가지고 이렇게 꺼져야지만 서로 다른 세 실근 같이. 그 말은 뭔 말이야? 얘가 알려준 거는 x가 3인 지점에서 극소다 fx가 얘를 또 알려준 거야. 그러면 지금 이제 진짜로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럼 절대값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절대값 fx의 그래프는 내려가던 놈이 다시 올라가야 되고 이렇게 그려진 거고 이 지점이 3인 거야. 이 지점이 0이고 그럼 이 지점이 얼마야? 4잖아. 우리가 3대 1이었잖아. 여기까지 확인이 가능해. 그리고 fx는 결국 최고차이 계수가 1이니까 x의 4제곱 빼기 4x의 세제곱 이렇게 나타나요. 0에서 3중근 갖고 내려갔던 게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요 말만 딱 읽고서 제일 중요한 거야. 니네들이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이 가와 나의 문장을 딱 읽고 fx가 x의 4제곱 빼기 4x 세제곱이다라는 거 이걸 찾는 거는 너무나 많이 쓰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4차 함수에서 대표적으로 이거밖에 안 쓰여요.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거는. 다른 22번 문제들은 모르겠는데 요것만큼 니네들이 그 밑에 거는 어찌됐다 치더라도 일단 적어도 요 문장과 최고차 계수가 1이다. F0이 0이다. 이것만 딱 읽고서 요놈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고 접어 올렸고 마이너스 F3하고 똑같다는 거는 X가 3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찾는다. 여기까지만큼 니네들이 완벽하게 소화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읽었어. 그래서 문제가 쉽다는 거야. 이걸 딱 읽으면 기본적으로 이걸 보고서 이게 이 뜻이구나 라는 것까지 찾아내면 그 다음부터는 또 별건 아닌 문제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또 킬러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난이도인데 그동안에 이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쓰였던 개념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쉬웠다라는 것보다 많이 등장했던 거.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4차 함수에서 딱 이 개념 하나만큼은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더니 0이 아닌 실수 K에 대해서 X는 K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 지점이 4잖아. K가 4야. 그럼 F4는 얼마겠어? 0이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 직선은 결국 Y는 M 가로 X 플러스 2 이렇게 나타난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2라는 지점이 어딘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2라는 지점이 있는데 Y는 절대값 XPX와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이야기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나타나냐? 이렇게 나타나는 접하는 선이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접하는 선이 있을 거야. 그럼 뭘 찾아야 되냐면 이렇게 접하는 선. 그 다음 또 이렇게 접하는 선. 찾으면 요 접하는 선보다 기울기가 더 작아져 버리면 교점이 두 개. 요 접점에서 하나, 그 다음 이 사이에서 교점이 안 나오다가 만나는 점의 개수 안 나오다가 이 지점에서 두 개. 커지다가
3개에서 다시 2개로 넘어가게 되지. 그러니까 그 전에 자극한 값이 우극한 값보다 더 개수가 많다. 그러면 기울기가 변하면서 개수가 줄어드는 지점의 포인트가 뭐냐 이거야.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개수가 2개였다가 여기서 줄어들지. 최초로 줄어드는 게 여점에서의 기울기야. M1이라고 한번 해봐. 쭉 기울기가 됐다가 0이 와서 여기서 2개가 됐다가 개수가 늘었지. 늘었는데 어디서 또 개수가 줄어? 이 지점에서 개수가 다시 바뀌면서 줄어들게 돼. 그러면 이 기울기의 M2라고 하면 L. 그러면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를 찾으라는 소리잖아. 그거의 두 근의 합을 구하라는 소리야. 그게 L이야. 이해 갔어요? 그러면 이 지점을 T, FT 마이너스 2, 0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T, FT와 마이너스 2, 0 요놈의 기울기가 F'T하고 똑같아지는 그 두 근을 찾으면 돼요. FT가 T의 세제곱 빼기 4, T의 4제곱 빼기 4T의 세제곱. T 플러스 2.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T의 제곱을 일단 나누고 T의 제곱 빼기 4T는 4T의 제곱 빼기 4T 빼기 24. 이렇게 지워지고 3T의 제곱은 24가 돼서 T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 그러면 기울기는 뭐냐면 4T의 세제곱 빼기 12T의 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루트 2를 집어넣은 값이 요거. 2 루트 2를 집어넣은 값이 여기. 그래서 마이너스 2 루트 2를 집어넣으면 세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48 루트 2 여기다가 빼기 96 맞냐? 48 세제곱 8 16 루트 2 48 맞죠? 그 다음에 2 루트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루트 2를 집어넣었으니까 맞는데 2 루트 2를 집어넣으면 48 루트 2 빼기 96 이렇게 아니지. 근데 2 루트 2를 집어넣으면 요건데 부호가 바뀌어야지. 왜냐면 아래쪽에서 나타나는 값이니까 위로 올라간 거니까 이때는 절대값을 씌워서 위로 올라갔으니까 96 마이너스 48 루트 2 얘가 M2 얘가 M1 이렇게 나타난 거니까 두 개의 합 마이너스 96 루트 2 이렇게. 그럼 K는 4 마이너스 96 루트 2? 이상하다. 아무튼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 나왔으니까 다시 볼게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64 루트 2 마이너스 96 그리고 F 프라임 2 루트 2에 마이너스 이번에는 그러면 똑같이 집어넣으면 여기가
더하기 96. 부호가 바뀌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128 루트 2.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2의 2분의 15제곱. 해서 요거 계산하면 15. K는 4. 따라서 60. 이렇게. 응? 아, 2분의 15구나. 아이, 쏘리. 30. 그래서 그림 자체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요 개념도 사실상 움직여보면 그렇게 해석 자체가 어려운 개념은 아니야.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요 조건 가지고 이 그래프를 그려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것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됐죠? 자, 21번. 22번이 되게 중요한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유형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던 여태까지 수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던 개념을 복합적으로 조금 이용한 거. 자, 21번 같은 경우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돼야 돼.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부분에서는 fx로 정의가 된 거니까 x가 1에서 지금 이 세 개의 값이 모두 같아야지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지. 마이너스 1일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1일 때 a 1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8 20p 1일 때의 값이 이렇게 세 개가 모두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에서도 확인해 보면 x가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근방에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x가 마이너스 1에서는 (20p)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올 때는 f 마이너스 1 아닌데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1에 가까이 가면 뭐야 다시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갈 때는 마이너스 1일 때는 5분의 4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네. (5a) 마이너스 40은 마이너스 4 플러스 4a a는 36?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계산이? a가 36이 되면 안 되잖아. 응. 어디가? 5a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4a 4 마이너스 4a 9a는 36 a는 4? 4가 되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니? 되죠? 4면 요 구간에 이게 분모에 0이 되는 값이 없으니까 일단 a가 4가 나오네. a는 4가 나오고 그러면 또 뭐를 찾아야 돼? b를 찾아야 되나? 그러면 x가 이제 이번에는 1에서 비교를 해주면 되겠네. a가 4면 b는 얼마가 돼? 5가 되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A가 4, B는 5분의 1. A가 4, B는 5분의 1. 계산해주면 5분의 17? 아니 21? 5분의 21. 그래서 5 곱하기 5분의 21 해주니까 계산해주면 21. 이렇게 해주면 되고. 됐죠? 자, 20번 보면 요 등차 수열, 우리 선생님 많이 좀 풀어줬던 방식들을 조금 이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A3과 A5의 합이 10이다라는 건 뭐가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다? 사항이 5다라는 걸 알려준 거다. 등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놈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소거 형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K 플러스 1로 묶어주면 K 플러스 1번 장으로 묶어주면 AK 플러스 2번 장 빼기 AK번 장이니까 요 놈이 뭐야? 2D지. 그러면 저놈은 2D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플러스 1 150이래. 그러면 요놈은 A2 더하기 A11을 5배 한 거하고 똑같아요. 2분의 10배. 맞죠? 항이겠어요. 10개니까. 첫째 항 끝항 2로 나누니까 그놈의 2D를 계산한 값이 150인데 그러면 D 가로 A2 더하기 A11이 15. 그러면 4항이 5니까 2항은 5-2D, 11항은 5 플러스 7D. D 15. 그러면 여기 계산하면 5D 더하기 10이니까 5로 나눠버리면 D의 제곱 더하기 2D 5로 나눈 다음에 넘기면 마이너스 3은 0. D는 마이너스 3, 5, 1. 그러면 사항이 5니까 공차가 양수가 돼버리면 사항이 1이면 요게 없어. 왜냐하면 계속 양수기 때문에 계속 커져버립니다. 그래서 얘가 알려준 거는 공차가 음수다라는 걸 알려준 거야. 그래서 사항이 마이너스 3, 사항이 5면 5항이 마이너스 2죠. 그래서 M은 5까지가 최소값이 되고 5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타난 거하고 똑같아. 그러면 요 놈은 중항이 3항이기 때문에 3 곱하기 8이죠. 얘가 A3항. 아니, A3항이니까 A3항이 8이니까 5 곱하기 8. 3항을 5개 계산한 거하고 똑같고 그거에 2배 하니까 80. 이렇게. 최소값은 80이 된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15번. 이것도 조금 최근에 또 안 나왔던 유형이 최근에 안 나온 게 아니라 우리 모의고사 풀면서 원래는 되게 15번이 이 문제가 되게 많은데 우리가 모의고사 회차별로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별로 없어. 근데 선생님 예상으로는 15번이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로그 문제가 아니라 수열 문제다는 소리야. 추정. 수열의 추정이 15번으로 나올 가망성이 되게 커요. 문항 밸런스로 보면 지금 최근 유형으로 보면 6평, 9평 지금 수능 이런 시험들이 교육시험 시험들도 수열 추정 문제가 거의 15번 문제로 한 7, 80%는 아마 그렇게 나왔었을 거야. 자, 그래서 계산하면 A3가 3일 때 이건 추정이에요. A3항이 3이면 2항이 자연수냐 자연수가 아니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죠. A2항이 자연수가 돼버리면 3은 로그 2에 A2 더하기 2가 돼서 A2는 6이 돼버려요. 이렇게 A가 자연수면 그래서 이렇게 먼저 찾았어. 자연수인 경우는 A2항이 6. 그 다음 자연수가 아닌 경우는
해서 2의 세제곱 8에서 7. 로그 2의 7. A2항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돼. 그러면 자 이제 요거 끝내고 A2가 6일 때 A1이 자연수가 돼버리면 2의 6제곱 빼기 A1이 되니까 A1은 0과 5 사이에 없지.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안 돼. 그럼 A1이 자연수가 아닌 경우. 그러면 2의 6제곱은 2의 A1 더하기 1이 돼야 되는데 역시 넘겨도 5보다 커. 그래서 이 경우도 안 돼요. 그러니까 A2가 6인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끝. 그래서 A2가 로그 2의 7인 경우. 그러면 A1이 자연수냐? 자연수가 아니냐로 또 나눠서 생각을 해봐. 그럼 로그 2의 7이 자연수, 로그 2의 A1 더하기 2가 돼버리면 이때는 A1은 어떻게 돼? 5가 돼버리지. 저 안에 없잖아. 얘도 안 돼. 그러면 A1이 자연수가 아닌 경우. 그러면 로그 2의 7이 로그 2의 2A1 더하기 1이 돼서 A1은 로그 2의 6. 이런 식으로.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쫙 이제 다시 한번 써보자. 그 이 한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A1이 로그 2의 6이고, A2는 로그 2의 7이고, A3은 결국 로그 2의 8이잖아. A4는 어떻게 되나 봐봐. 자연수가 돼버리면, 3 집어넣어버리면, 로그 2의 5가 돼요. 그러면 5 집어넣으면 로그 2의 6.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진다. 6, 7, 8, 5. 이렇게. 주기. 첫째 항은 연놈이고, M1과 M 플러스 1항이 최대가 되는 경우는 이 두 개가 더해질 때가 최대지. 336, 2번. fx 14번을 보면 fx 더하기 x, f'x라는 식 자체가 요놈이 dx분의 dxfx를 즉 xfx를 미분한 식이 fx 더하기 x, f'x야. 자, 요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gx가 x-2부터 x까지 절대값 ft dt인데 그러면 요거를 이 식을 적분하면 xfx는 x의 세제곱 빼기 4x의 2x의 제곱 더하기 상수가 나올 수가 없지. 다항함수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x가 개수로 있기 때문에 이 뒤에는 안 붙어요. 적분상수가 0이 돼버려. 그러면 fx는 x의 제곱 빼기 2x가 되는 거야. 그럼 f1은 마이너스 1 맞죠? g0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뭐 2부터 4까지 계산하면 되죠 뭐. 아니면 3분의 8 빼기 2 가로 이렇게
플러스 8이 되고 여기가 3분의 8. 에? 어? 없어야 되지? 그래서 3분의 20. 디귿 맞고, 니은 맞고, 디귿은 gx의 최소값은 결국 그래프 이제 이거는 그냥 직관으로 판단해봐. 인터벌 2야. 넓이가 크잖아. 인터벌 2면.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뭐 이제 이쯤 있을 거고. 넓이가 큰데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요 아래에 생성되는 넓이보다 이 위에서 줄어드는 넓이가 훨씬 더 크죠. 지금 새로 나타나다 보니까. 여기에 딱 낑겼을 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줄어드는 거는 이렇게 줄어드는데 늘어나는 거는 이렇게 급속으로 늘어나요. 그러면 이쪽으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적분값이 커지겠지, 당연히.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커져, 넓이가.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제 뭐 이렇게 그려졌다 치면 이놈은 이렇게 그려지고 이놈은 뾰족하게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둘러싸인 부분이 뭐 그림 형태가 이렇게 가면 갈수록 적분값이 커졌다가 점점 줄어들었다가 여기서 다시 커지는 거야. 눈으로만 딱 보더라도 0일 때가 최소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결국 이 넓이 구하라는 거거든? 6분의 1 곱하기 2의 세제곱해서 3분의 4. 이렇게. 직관으로 살펴보면.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3번이, 상가함수 문제긴 한데, 어찌 보면 어려울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쉬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n이 얼마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 fx는 sin n 파이 x 해서 그래프가 4n-4와 4n-2 사이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잖아. 그러면 들어오는 값이 n 가로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래프 자체가. 그래서 주기가 지금 얼마냐면 n분의 2죠. 주기가 n분의 2예요. 그러면 그래프가 사인 그래프가 주기가 n분의 2로 이렇게 그려지면 이렇게 그려졌다고 치자 이가. 그러면 쑥 꺼졌을 때 어찌됐든 여기서 끝날 테니까 딱 떨어질 테니까 요놈과 요놈의 합이야. 자, 그러면 원래는 지금 여기까지 해야지 규칙성이 딱 이제 맞물려 떨어질 텐데 여기가 지금 여기는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여기까지 딱 나타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지금 2잖아. 계산 자체가.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의 합은 요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와 여기까지 이 값의 차이가 n분의 1이지. 주기가 n분의 2니까. 요놈과 요놈 y값이 똑같이 y값의 부가 반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값이 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여기에 나타나는 값과 여기에 나타나는 값은 지금 어때요? 파이만큼 차이가 나잖아. 파이만큼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기의 절반만큼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n분의 1만큼 차이가 나요. 그러면 요놈과 요놈 더하면 얼마예요? 8n-6이지. 됐어요? 여기까지? 왜냐면 여기와 여기와의 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합하고 똑같으니까. 4n-2, 4와 4n-2. 요 두 값의 합과 요만큼 마이너스 알파, 요만큼 플러스 알파 하면 결국 합은 똑같잖아. 항상 일정하잖아. 거기 값을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요놈과 요놈의 합이 8n-6이라고 해놓고 거기다가 n분의 1만 빼주는 방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돼. 알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 뭐냐면 두 번째는 아래로 그려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요 경우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2분의 1 이렇게 만났어. 그러면 마지막에 여기서 끝난단 말이야. 이렇게.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잖아. 이게 한 번, 두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끝나면 결국 이 지점과 요 지점의 합이 양끝 지점하고 똑같은 거야. 합하고. 그럼 양끝 다 더해주면 8n 마이너스 2지.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까지 값은 플러스 n분의 1.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k는 1부터 20까지. gk. k가 지금 그래서 이제 0과 2 사이냐 2와 4 사이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k에 1 집어넣으면 0부터 2까지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k에 1 집어넣으면 여기, k에 2 집어넣으면 아래 구간, k에 3 집어넣으면 위 구간이지.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gk 값은 결국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이 두 개를 더한 값, 요거하고 똑같은 거야. 8 곱하기 10의 제곱 800. 됐어요? 이렇게 해결해 주면 돼요. 조금 옮겨서 생각하라는 거야.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려져서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그려져서 이렇게 끝나고 하면, 이렇게 쭉 만나는 교점, 요놈과 요놈의 합을 아예 요놈과 요쪽의 합으로 대칭의 지점을 합을, 여기서 이 점과 이 점의 좌표값의 합은 끝점과 시작점의 좌표값의 합하고 똑같으니까 그거를 이용하고 그거에서 주기 한 번만 딱 빼주면 요놈과 요놈의 합이 된다. 이런 거를 조금 이용하라는 거지, 계산할 때. 자, 12번을 보면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이 존재할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세제곱분의 fx는 0이다. 그러면 fx는 3차 이하. 그러면 다에서는 2차 이상. x는 2차 이상 3차 이하. 근데 여기가 n이 3일 때는 계산할 수가 있는데 n이 4 넘어가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 n이 1이 돼버리면 2차식이지, fx는. n이 1이 되면 fx는 2차식이고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러면 여기 p라고 했으니까 x가 0으로 할 때 p는 마이너스 1이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n이 1일 때 마이너스, 1이구나. 쏘리. n이 1이면 여기 최고차의 수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도 마이너스 1이니까 fx는 1. x의 제곱이고 p는 1. n이 2일 때는 분모가 2. 여기가 2면 1이니까 fx는 2x의 제곱. 그래서 p는 2. n이 3이면 x 세제곱이니까 여기가 3 나와야 되고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px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x제곱의 개수가 p가 돼야 되니까. 근데 모든 상수 p의 값이 합이 6이 되려면 이때의 p의 값은 3이 돼야 되거든.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3x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그러면 f2는 최소값이 이때는 4, 이때는 8, 이때는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그래서 최소값은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잠깐만. 3차일 때
마이너스 3x의 세제곱 더하기 px의 제곱이 돼야 되고 p1, p2 응? 그래서 3x 세제곱 빼기 3x 제곱이 돼서 p가 3이 돼야 되고 f2는 83 마이너스 24 43 마이너스 12 여기가 마이너스 12 최소값. 아까 3차로 2차로 이렇게 썼어? 자 11번 ABC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 2 그죠? 얘는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11 그 다음에 두 식의 교점 t 더하기 1분은 1은 t분의 8 플러스 3 t의 제곱 빼기 2t 빼기 8은 0에서 t는 4 t의 제곱 빼기 2t 빼기 8 t는 4 그러면 이 지점은 2,5 이렇게 나타난 거고 그러면 요 가갈 수 있지 3이고 여기가 2니까 사인 값은 루트 13분의 2가 요 각을 세타라고 하면 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되고 BC의 길이는 여기가 6 루트 40 2루트 10 사인 루트 13분의 2 곱하기 2루트 12 2R 그래서 2분의 루트 132 R이 되니까 외접원의 넓이는 2분의 65파이 이렇게 1번 볼 필요도 없어 이거는 요거 계산하는 거잖아 똑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K 곱하기 3K 플러스 3 해주고 K 가 그래서 잠깐만 그래서 K 가로 3K 플러스 4가 가지 그러면 그 다음에 요거 풀면 되잖아 K 플러스 1에서 3K 플러스 3분의 K 3K 플러스 4 요거 계산하면 그냥 3K의 제곱 더하기 6K 플러스 3 빼기 3K의 제곱 빼기 4K 요 놈이 지금 나 요거 지워주면 2K 플러스 3이 나 해서 가나에 지금 15하고 9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요 놈 계산하면 가 요 놈 정리해서 계산해주면 나 그냥 끝이기 때문에 내용 아무것도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대입해서 풀기만 하면 돼 자, 그 다음 9번 문제를 보면 0이 아닌 상수 K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X의 세제곱 빼기 3X의 제곱과 K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이 그래프가 뭐야? (0,0이니까) 이 지점이 K가 되잖아 0이 아닌 상수 K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요놈 그럼 이 지점이 3일 거 아니야 1대 1대 1 해가지고
그러면 12분의 1 곱하기 3의 4제곱. 그래서 4분의 27. 바로 공식 써주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뭐 계산이 너무 지저분하거나 뭐 그런 것들은 오늘 한 내용에서는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아까 말했던 22번은 반드시 좀 기억하도록 하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